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에 사실상 동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시의 하락, 폭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식이 될 것인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 전에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자,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출시했어요. 지금 단타라든지 중장기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이걸 이용하셨던 분들의 이제 감사 후기, 후기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지니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100%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탄핵안에 사실상 찬성을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탄핵안이 이제 탄핵안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올해는 내일 7일 오후 7시께 이제 표결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탄핵 반대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를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의 의견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하겠다. 자, 보면 알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에 동의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탄핵에 이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동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한동훈 장관만이 뭐 동의라는 게 아니라 친한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제 한동훈 장관 쪽에 이제 좀 뭐 연을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 역시도 함께 이 동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지금 이제 탄핵이 원래는 이제 300명 이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지금 뭐야 된다. 최소 200명이 여기에 있어서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까지의 뭐다? 정당별 의석수 현황이고요. 현재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야당 6개 야당이 뭐했다? 탄핵안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 모두 다 합치면요. 192표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몇 표만 더 나오면 되냐? 8표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8표라고 했을 때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탄핵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친한계가 좀만 더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탄핵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이 다가오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이 불안정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계실 거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조금 드린다라고 하면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탄핵안이라는 게 이 탄핵이 올랐던 게 이제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때를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국정농단 관련 촛불 집회, 그러니까 뭐 국정농단 이슈가 막 터지면서 이렇게 증시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뭐라고 보면 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지금 이제 그 계엄령이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증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까지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이 되자마자 뭐 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증시는 우상향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탄핵안이 인용이 되자마자 재판에서 인용이 되자마자 다시 다이렉트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특히나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서 그동안 불안했던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으로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역시도 탄핵안이 이제
당장 언제 내일 오후 7시라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좀 증시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후에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되고 직무집행 정지가 되었을 때는 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 이 모든 불안감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상 이 8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에 동의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그냥 탄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 여기서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조기 대선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공략했을 때 무엇에 살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엔 뭐가 움직인다? 인맥주가 먼저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가 먼저 움직인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인맥주가 보통 움직이는 기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인맥주 같은 경우는 뭐다? 이제 탄핵이 이제 딱 되고 나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이 헌재에서 이제 땅땅땅 칠 때까지는 이게 직무집행 정지지 탄핵이 된 건 아니에요.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다? 이 인맥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거 탄핵 찬성, 탄핵해야 됩니다. 땅땅땅 치는 순간 뭐가 된다? 그때부터 정책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그 인맥주가 움직이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이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도 탄핵 소추를 결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64일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월 9일부터 해서 3월 10일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한 100일 정도, 약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겠죠. 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인맥주들의 움직임, 만약에 당장 내일 탄핵 이것이 200표가 넘어가면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인맥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인맥주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데 그 인맥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면은 사실 어제 방송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면은 중앙대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인맥만 본다 하더라도 인맥주가 이렇게 많습니다. 안동범에 맞고 사법연수 동기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오늘 다시 또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번거롭고, 어제 올린 영상이에요. 계엄령 후폭풍 탄핵 전 탄핵 후 이주식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인맥주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책주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고, 다만 오늘 그러면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줄 거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 관련 그 수혜주는 하나를 언급을 해드릴게요. 왜냐고 하면은 제가 또 이걸 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나? 여기 지금 어제 그거예요. 어제 영상이고 이렇게 중앙대 인맥, 고향 안동 제가 이거 이렇게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고, 제가 왜 또 한동훈 장관만 콕 집어서 얘기하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너 이재명 대표 싫어하지, 막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게 어제 설명을 드렸다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에 들어온 적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주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 해도 한두 종목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제 이미 정리를 다 해놨는데 제가 또 20개, 30개 이것도 주구절절 또 읽고 있기에는 서로가 시간 낭비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이민청밖에 없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정책이라기 보다는 그냥 지금 최근 마약이 급증하니까 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정권에서 좀 추진했던 같은 정부 정책으로 본 게 좋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추진했던 건 이민청이에요. 이민청. 이제 이 노동자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청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는 이 엑스큐어가 대표적일 거예요. 그래서 엑스큐어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 한동훈 전 대표 이게 2023년도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관련되는 반대 사익으로 이때부터 11월 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한 6배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마이리차 탄핵안이 이제 정책으로 본다고는 인맥주가 먼저 한 2, 3개월 움직이겠지만 나중에 추 이제 그 헌법에서 이제 통과가 됐을 때 헌재를 통해서 땅땅땅 이제 탄핵 승인 땅땅땅 됐을 때 그때부터 움직일 거는 또 이민청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정책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저는 사실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될지 뭐 이재명 대표가 될지 뭐 이 지지율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높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까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내가 확실한 걸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뭘 보시는 게 좋다. 저출산 공약.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동시에 같이 한 게 저출산이에요. 그 저출산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보는 게 좀 좋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실질적으로 차트가 아니죠. 최근에 이제 이슈적으로 봐도 이게 12월 4일 뉴스, 계엄 사태 조기 대선 가능성에 저출산 관련주들, 다른 정책주들보다도 저출산 관련주가 또 급등했던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정책이 아닌 두 사람 모두의 정책이기 때문에 좀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제로 투 세븐이 가장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제로 투 세븐이 또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꿈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로 투 세븐이 조금 더 크게 그 대장주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제로 투 세븐 또 지금 돼서 보면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에요. 이거는 뭐 이 정부 정책 관련되어 있는 저출산 테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찍고 반등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만한 차트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로 투 세븐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